교과서 90페이지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선생님의 특급 필기를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정책이고, 우선 이 표를 보면 1873년에 이제 이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죠. 흥선대원군이 물러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최익현의 상소를 계기로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정권을 고종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민씨 정권 또는 민씨 일파라고 하는 이유가 고종의 마누라 명성황후가 자기 친척들을 요직에 등용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이 18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통상개화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통상개화론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통상개화론자들은 이제 3명이 있는데, 박규수, 양반 출신이죠. 오경석, 역관, 통역관입니다. 중인이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를 이제 왕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홍기는 이제 한의사, 의관입니다. 의사 출신이죠. 그래서 뭐 앞글자만 따서 박오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서양과 통상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제 부국강병을 일으켜야 된다.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이제 통상개화론자들이 이제 고종의 친정을 계기로 이제 힘을 얻게 되는데, 이 통상개화론은 이게 이제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멀리는 조선 후기 18세기 후반에 중상학파, 다른 말로 북학파의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북학파는 청해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을 했었고,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 박지원의 손자가 박규수니까 집안 내력이 이제 이 외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집안 내력이죠. 그리고 이제 이 통상개화론자들은 이제 가깝게는 중국의 근대화 운동인 청해 양무운동. 이 청해 양무운동은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것에 힘쓰는 운동이죠. 그래서 양무운동에 담긴 정신이 중체서용입니다. 중체서용이란 바로 중국의 전통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과학기술만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중체서용인데, 이 조선의 이 개화사상가들은 이걸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이죠. 바로 동도서기로 바꾸죠. 동양의 도덕은 서양의 그릇에 담는다. 그래서 조선의 전통체제는 지키고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이자. 이 동도서기가 바로 조선의 개화파들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은 1868년 에도 막부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무사들이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그 정권을 천황에게 이제 돌려준 사건이 바로 이제 메이지 유신이죠. 이 메이지 유신 직후에 일본은 아주 급속한 근대적 개혁을 추진을 하는데, 이 메이지 유신에 담긴 정신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제창한 문명개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명개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그 서양의 과학기술에 담긴 정신, 이념, 그 다음에 서양의 정치제도, 모든 것을 싹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아주 급진적인 그러한 이제 이 논리가 문명개화론이죠. 이것이 이제 어쨌든 통상개화론자들한테 영향을 줬고, 이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이 통상개화론이 이제 입지를 굳혀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이제 완화되고, 그러한 이제 이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운요라고 하는 배를 보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이제 체결을 했던 겁니다. 이 통상개화론자들은 이 박규순의 집에 이제 사랑방에 모여서 요 오경석이가 이제 청나라에서 가져들어온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의 청나라 책을 통해서 서양의 지리와 역사, 과학기술 등에 대한 이해를 높였죠. 그리고 이제 이 박규순의 사랑방에 출입해서 이 개화사상을 공부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김윤식,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강화도 조약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개화파라고 부르는 거고, 그 개화파가 1880년대 초에 추진한 정책을 뭐라고 부른다? 개화정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880년대 초에 개화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개화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통리기무 아문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12개의 이제 사라고 하는 이제 이 행정관청을 둬서 사무를 나누어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식군대죠. 바로 이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를 이제 두죠. 양반의 자제들 한 80여 명을 뽑아서 이제 이 근대식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호리모토 레이조라고 하는 이제 이 일본 육군 교관을 초빙해서 이 별기군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 별기군을 창설하고 조선의 원래 이제 이 군대인 오군영을 이영으로 이제 축소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 82년도 이제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 직후에 일본과 세계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은 이제 수신사였죠. 1차 수신사는 이제 이 김기수가 76년에 갔다 왔고, 2차 수신사는 이제 김홍집이 1880년에 이제 갔다 왔는데, 김홍집이 이제 일본에서 청나라 외교관 황준시엔을 만나서 이제 조선 책략을 이제 갖고 들어왔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죠. 그리고 이제 81년에 조사 시찰단을 이제 일본에 보냅니다. 조사 시찰단은 이제 양반 유생들의 이제 반발이 심할까봐 암행어사 형태로 이제 비밀리에 보냈습니다. 박정양, 어윤중 등을 일본의 이제 조사 시찰단으로 파견해서 일본의 그 각 부의 사무 및 세관, 군사 등에 관한 일을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했던 일본에 보낸 근대문물 시찰단, 이게 이제 조사 시찰단이고요. 청에 보낸 근대문물 시찰단은 이제 영선사입니다. 그래서 김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김윤식 일행을 이제 청나라로 이제 보내서, 당시 이제 청나라에서는 이제 양무운동이라고 해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군사 기술,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성마다 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을 세웠는데, 이 영선사 일행이 청나라에 가서 기기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무기 제조 공장을 시찰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물론 자본이 좀 부족해서 조기에 이제 귀국을 하는데, 이 영선사 일행이 청에 가서 텐진 기기국, 찐링 기기국 이런 그 근대 무기 제조 공장을 보고 돌아와서 서울 용산에다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무기 제조 공장이 바로 기기창이라고 합니다. 기기창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공사를 파견하죠. 여기 이제 보답하는 의미로 초빙되어간 사절단,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보빙사, 보빙사를 이제 미국에 보내는데, 지난 시간에도 사진을 봤었죠. 이렇게 이제 민영익을 정사로 해서, 홍영식을 부사로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육일준, 그 다음에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행원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이제 어떤 근대 문물을 이제 시찰하고 돌아왔다. 자, 이 민영익이죠. 에릭 닮았다라고 하는 민영익이죠. 그리고 기타 1883년에 전환국을 만듭니다. 이 전환국, 이 전이 돈이죠. 화폐를 주주하는 곳으로서 여기서 이제 친청파 독일인이었던 멜렌도르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당호전이라고 하는 이제 화폐를 발행했고요. 방문국은 말 그대로 신문을 박아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순한문으로 쓰여진 한성순보가 이제 여기서 발간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우정국 또는 이제 우정총국인데, 여기 이제 이 근대식 우편 서비스를 하는 중앙우체국이죠. 이건 이제 1884년인데, 이 우정국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일어나는 날, 바로 84년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근대적인 우편 서비스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폐쇄당하죠. 이 우정국에서 했었던 우편 업무는 이제 나중에 1894년과 95년 갑오을미개혁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이 3차 개혁, 을미개혁 때, 95년 을미개혁 때 이제 우편 서비스가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00년에 조선은 이제 대한제국이죠. 그때는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해서 이제 다른 나라와 우편을 이제 주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화파가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사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이걸 진압해준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했던 사람이 고종의 아내인 명성황후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3,000명의 군대가 이 임오군란을 갖다가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명성황후는 개화파가 아니라 이제 이 친청파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에게 기대어 느릿느릿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게 바로 그 명성황후를 비롯한 이제 이 온건개화파들이죠. 이 정부의 이제 온건개화파들이죠. 그래서 이 온건개화파는 김기모 선생님이 이제 성만 썼는데 바로 김홍집이, 그 다음에 김윤식이, 어윤중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건개화파고, 이들은 이제 이 청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4대당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에게 기대어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었죠. 이 친청 태도를 보였었고, 청의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이죠. 이 양무운동을 모델로 삼아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을 했었다. 양무운동에 담긴 정신이 뭐라 그랬죠? 중체소용이고, 이걸 조선의 개화파들은 뭘로 바꿨다 그랬죠? 동도서기로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느릿느릿한, 청에게 기대어 느릿느릿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걸 이제 속 터져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화파입니다. 급진개화파.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김박홍, 김옥균이죠. 그리고 박영효죠. 이 박영효는 우리나라 최초로 태극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홍영식이죠. 이 홍영식은 우정총국이 개국됐을 때 바로 이제 우정총국을 책임지는 우정국 참판에 임명되는 사람이죠. 아버지는 영의정 홍순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 쓰진 않았지만 두 명의 서씨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광범이가 있죠. 서광범은 여기 뭐 보빙사 지도 아까 사진에서 나왔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양복 입은 신사죠. 그 다음에 서재필이 있죠. 서재필은 바로 나중에 독립협회를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세균학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정말 이 스펙만 봐도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이제 개화당이라고 부르고, 이 급진개화파는 정부의 친청 태도를 비판하죠. 이 급진개화파는 청의 내정 간섭에서 빨리 벗어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제도까지도 수용해야지 조선이 근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했고, 메이지 유신에 담긴 정신이 문명개화론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이 정책을 이제 추진을 했었다. 급진적인 이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급진개화파가 1884년 일으킨 사건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다음 시간 정도 이제 배우게 될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을 표시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통상개화론이 대둔 네모를 치고 통상개화론자 박오유가 있죠?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이 통상개화론자들에게 개화사상을 공부한 이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등이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전후한 시기에 이제 개화파라고 하는 이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자, 그리고 91쪽으로 넘어가죠. 이 개화파가 80년대 초에 추진한 정책을 뭐라고 불러요? 개화정책이라고 부르죠. 개화정책을 총괄할 기구로서 뭘 만들었다? 자, 통리기무함은 네모를 치고 그 아래 12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신식군대를 뭘 만들었어요? 별기군 네모. 그리고 일본에 보낸 근대문물 시찰단을 뭐라고 부르죠? 밑줄 치고 조사 시찰단에다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청나라에 보낸 근대문물 시찰단은 뭐라고 부르죠? 영선사 네모. 영선사 일행이 돌아와서 조선에 설립한 근대 무기 제조 공장을 뭐라고 불러요? 기기창. 쓰겠습니다. 자, 이 개화파가 임오군란 이후 밑줄 치죠. 임오군란 이후 이제 급진개화파와 은건개화파로 나눠졌죠. 급진개화파는 이제 김박홍,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이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아주 급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조선을 근대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담긴 정신, 후구자와 유키치가 제창한 문명개화론 필기를 좀 해놓고, 자, 온건개화파 김김어죠.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인데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아 양무운동에 담긴 정신 중체소용. 중체소용을 조선의 개화파들은 뭐라고 바꾸었다? 동도서기인 네모. 그래서 동도서기적 입장에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가 이 상황을 이제 한 번에 뒤집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1884년에
갑신정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